오늘 Y뉴스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로스쿨 사시 존치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사시 존치가 사실 이제 법무부가 갑작스럽게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갈등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변호사 시험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맞습니다. 했고요. 예. 사실 로스쿨 문제가 대학의 지나친 고시 집중,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실무 교육이 부족하다 그런 비판도 있고요. 이런 와중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기자를 그만두고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된 뒤에 다시 기자가 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기자를 잘하다가 네. 저 변호사 되겠습니다 하고 로스쿨로 갔어요. 기자 그만두고. 네. 그런데 변호사가 됐는데 다시 기자로 돌아왔어요? 컴백했어요? 예. 그럼 오늘 주제가 그겁니까? 로스쿨로 간 기자는 왜 다시 기자를 선택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거 실제로 있는 얘기죠? 예, 뭐 실명을 밝히긴 그렇습니다만 예. 중앙언론사의 A 기자. A 기자로 하죠. 예. 기자 생활을 하다가 뜻한 바 있어서 기자를 그만두고 예. 로스쿨로 진학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에 다시 기자로 돌아온 겁니다. 왜 다시 기자로 돌아왔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죠? 예. 기자를 그만두고 로스쿨로 갈 때는 다시 기자하겠다는 생각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그건 맞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에는 생각이 많았다. 고민이 많아졌다. 예.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은 예. 다니던 언론사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또 늦은 나이에 변호사로 송무시장에 뛰어드는 게 쉽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혹시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오히려 기자보다 별로 나은 게 없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런 점도 있고 또 기자를 하면서 생기는 시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사실 기자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법조 관련 문제를 취재하는데 유리한 측면도 있겠죠. 뭐 그렇겠죠. 또 뭐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예. 이 기자는 아무래도 판결문 같은 것의 이해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그렇죠. 뭐 네.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기자 생활에 훨씬 좋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서 로스쿨을 간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돌아왔다는 거는 지금 뭔가 실망하고 뭔가 고민하다가 차라리 기자가 더 낫겠다라고 돌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로스쿨 출신들이 참 한계가 많다는 얘기죠. 아하. 로스쿨 초기에 1기, 2기들만 해도 사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로스쿨로 몰렸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로스쿨을 만든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법조, 법률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법조인이 돼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예. 또는 뭐 하자는 그런 취지였잖아요. 공부만 파다가 예. 법조인 되는 이런 거 말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또 제도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시존치론 대 로스쿨 일어나 이 예. 문제에 좀 깊은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예, 김현정 앵커는 사실 존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정대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법률로 정해졌으니까 지금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로스쿨 쪽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부가 사실 법을 집행하는 법치행정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정부는 뭐 시간 있을 때마다 법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정부였는데 법무부가 갑자기 아무런 사전 논의나 협의도 없이 법을 어기면서 사시 폐지 4년 유예를 발표한 겁니다. 정부 입장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이유였는데 예. 그렇지만 변호사 시험법에는 분명히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실시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네. 이렇게 된 이유가 국민적인 여론이 사실은 컸어요. 뭐냐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희망의 사다리, 흑수저가 어떤 뭔가를 좀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을 그렇게 몰고 간 건데 사실 존치론자들이 로스쿨은 금수저고 사법시험은 희망의 사다리인 것처럼 주장하지만은 예. 이는 국민들을 사실 현혹시키는 수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법시험 합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법시험 막 준비해서 합격하는 예. 합격률. 1963년부터 2014년까지 사법시험에 지원한 인원이 한 7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예. 이 중 합격자
합격자가 2만 명에 불과합니다. 3%가 안 됩니다. 3%가 안 돼요. 예. 사실 희망의 사다리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고 출신의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판사도 되고 뭐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그렇지만 당시와 지금의 사정은 다르죠. 당시에는 고교 진학률 자체가 지금의 대학 진학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예, 예. 지금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7,900명 중에 고졸 이하 출신의 학력은 5명에 불과합니다. 예. 오히려 희망의 사다리는 사법시험보다 로스쿨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로스쿨이 오히려 희망해서. 근데 이게 지금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금수저들만 다닌다 이런 거 아닙니까? 등록금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물론 뭐 장학 제도가 있기도 하고요. 예. 사법시험은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명제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 드는 돈은 로스쿨 다니나 사법시험 공부하나 큰 차이가 없다고. 돈 없이는 사법시험도 공부하기 어렵다. 지금 사법시험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고등학교가 대원외고입니다. 특목고 출신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김현정의 혹시 사위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위당이 뭐예요? 이게 법조인들 중에요. 예. 고위법관의 사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오히려 실제로 사실 그래요?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예. 오히려 금수저는 사법시험이 더 많습니다. 아. 이게 현실인데 지금의 대한변협이나 서울 변호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게 대부분 사법시험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수사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법조계 내부에서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 논란으로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시 존치를 시켜서. 그렇죠. 사법시험이 유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 군대에서는 6사대 3사의 그 차별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1등 국민 대 2등 국민 이런 식으로 남는 겁니다.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라는 이분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법조계 주변의 시각입니다. 그럼 그 로스쿨 갔다가 돌아온 기자 다시 그 얘기로 좀 돌아와서 네. 결국 그 로스쿨 출신 기자는 그러면 어떤 사위당 같은 지금 기존 법조계에 있는 단단한 기득권층을 깨기 어려웠다. 그 벽을 깨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오히려 이 기자 하는 얘기는 로스쿨이 오히려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더 변호사가 될 법조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 점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부의 얘기를 갖고 오신 거군요. 네네. 한번 생각할 거리를 또 던져주셨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고맙습니다. 네.